꽈리는 뇌동맥류란 무엇인가? 한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안타깝지만 여자분들한테 좀 더 많아요. 꽈리라는 게. 대부분이 무증상이에요. 터지기 전까지는. 이게 부풀어서 터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뭐 다른 질환인데 뭐 신장에 어떤 좀 낭종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꽈리가 있을 경우가 많고요. 가족적인 누가 선대에 누가 뭐 뇌출이 있었다. 뭐 예전에 선대 때는 검사를 잘 못했겠지만 선대 때 어떤 뇌동맥류가 있었다. 내 가족이 뇌동맥류 진단받았다. 아버지가 뇌동맥류다. 뭐 자식이 뇌동맥류였다. 그러면은 자기도 뇌동맥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담배 피신 꽈리 생길 수 있습니다. 담배. 우리 혈압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혈압이 높으니까 압이 높으니까 꽈리가 생기는 거죠. 보통 저 그림을 그려놨지만 이런 분지부에 잘 생기거든요. 갈라지는 그 갈림길에 계속 압을 부으니까 이게 굉장히 부풀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꽈리들이 이런 그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 막과 막 사이에 있어요. 뇌 공간, 뇌 빈 공간. 뇌에 어떤 박혀 있는 게 아니고요. 뇌가 이제 주름이 있습니다. 주름이 있는데 그 주름 사이에 꽈리가 생깁니다. 왜? 그 뇌 혈관들이 그런 데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꽈리가 이런 부위에 생기는데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저것도 뭐 예쁘게 생긴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긴 것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크기도 다양합니다. 근데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꽈리가 터지면 생존자들의 말에는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극심한 두통을 느껴본 적이 없고 누가 뒤에서 쇠망치로 뒤통수를 가격하는 통증이었다라고 생존자들의 증언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극심한 두통이면 무조건 병원 오셔야 돼요. 우리가 만성두통 하지만 그런 두통들하고 다르게 그런 극심한 두통들은 다른 두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뇌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 막과 막 사이 혈관이 막 지나가고 혈관이 있으니까 저기 꽈리가 생기거든요. 이 뇌동맥류가 왜 무섭냐면은 일반 고혈압성 뇌출혈은 터지면은 그 부위만 생겨요. 그 혈관이 터지면 그 부위만 뇌출혈이 생기는데 이 뇌동맥류 꽈리가 터지면서 생기는 뇌출혈을 전문용어로 뇌지주막하 출혈을 하는데 이 출혈을 터지면은 머리 전체가 뇌출혈. 머리 전체가. 뇌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은 한 군데 출혈이지만 뇌지주막하 출혈은 한 군데에서 터졌지만 그 피는 머리 전체로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정상 실제 같은 환자예요. 정상 몇 년 전에 찍었던 사진이고 최근에 뇌지주막과 뇌동맥류 파열, 꽈리 파열로 보셨던 사진인데 뇌 틈새로 다 출혈이 생겨요. 굉장히 무섭죠. CT 머리 사진인데 CT 안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저 부분이 다 뇌출혈이에요. 그래서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 3명 터지면 한 분은 즉사시고 한 분은 살아계시더라도 장애를 여생을 살아계시고 한 분만 생존하시는데 그분도 온전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터지기 전에 발견돼서 터지기 전에 치료하는 것도 좀 중요하고 안 터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터지고 나면은 이렇게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왜 나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 전체로 뇌출혈이고 이게 출혈이 되고 한번 출혈이 딱 되고 나서 멈춥니다. 멈추고 벌써 출혈이 한번 딱 됐을 때 3분의 1이 돌아가세요. 멈추잖아요. 멈추고 가만히 있다가 얘네들이 벌렁벌렁 하다가 치료를 안 하면 또 터져요. 두 번째 재출혈을 하는데 또 터지면 그때는 80%가 사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터졌을 때 치료를 해줘야 돼요. 재출혈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터지고 나서 출혈도 출혈이지만 다른 합병증들이 많습니다. 머리에 물도 차고 혈관도 작아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리 치료를 하고 나서 수술을 잘하고 이분이 의식을 멀쩡히 걸어 들어왔는데 두통 때문에 왔는데 치료를 잘하고 멀쩡히 계시다가 이런 합병증 때문에 2주 안에 장애를 앓거나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왔던
내가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가족이, 내가 막 멀쩡히 내가 걸어 들어와서 출혈이 했지만은 멀쩡히 걸어 들어와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창의가 나와. 아니면은 돌아가시더라고, 갑자기. 그런 경우가 처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터지고 나면은 합병증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다. 그러면 아까 질문 중에 하나, 저건 동맥류가 되게 많을 겁니다. 동맥류 지금 다들 검사를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하시면은 하나씩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 터지는 건 아니에요. 다 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피부도 마찬가지로 다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죠? 뼈뚜락지도 나고 그리고 마찬가지 혈관도 다 그렇게 생기는데 잘 터진 애들은 잘 안 터지는 구분되어 있어요. 잘 안 터지는 애들은 저렇게 조그맣고 제일 위에 보시면 조그맣고 그리고 동그랗고 예쁘고 그리고 머리 바깥쪽에 머리 바쪽으로 있고 그리고 하나 있을 때 잘 안 터져요. 그런데 크고 엄청 크죠 지금. 그리고 하나 이상, 2개 이상일 때 잘 터져요. 그러니까 밑에 해당하는 분은 터지기 전에 발견됐으면 치료를 생각을 해야 되고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꽈리가 있지만 그래도 추적 관찰해서 잘 지켜보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금연하고 금주하고 혈압 관리하고 하면 충분히 이게 수술이 답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관리해서 그가 평생 잘 살 수 있다. 꽈리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있다고 요만하겠다고 저한테 막 진짜 뭐 거의 울기 직전으로 오시는 분들 계세요. 막 진짜 뭐 다음날 죽을 것처럼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한 가지 뭐 사연을 보시면은 이분은 회사원인데 건강검진 하셨어요. 요즘 회사에서도 건강검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뭐 좋은 회사인가 봐요. 머리에 MRI 찍어주고 다닌가 봐요. 근데 꽈리가 발견됐어요. 꽈리. 증상도 없는데 하시는 말씀이 첫 마디가 괜히 검사한 거다. 왜 괜히 검사해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면 다 무서운 얘기만 한 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다 나와요. 좋은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검사했나? 이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면 교수님 우리가 꽈리가 터질 확률이 우리 한국 사람들 숫자 좋아하잖아요. 수학을 잘 하셔가지고 숫자도 터질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터질 확률만 알면은 좀 제가 안심이 되겠어요. 왜냐면 뭐 80% 터진다, 70% 터진다 불안하고 그렇다면 뭐 5%, 10% 미만이다 그러면 그래도 좀 안심하고 그렇잖아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 뇌동맥류는 발견됐을 당시 기준으로 해서 1% 터져요. 내가 오늘 5월 30일이잖아요. 5월 30일에 머리 MRI를 과천대 기록을 찍었어요. 그런데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터질 확률이 얼마입니까? 오늘 시점으로 당신은 어머니 아버님은 1% 터집니다. 100명이 어머니 아버님 같은 우리 100명이 오늘 다 찍어서 발각이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명만 터져요. 올해 안에 2023년 올해 안에 한 명만 터집니다. 그런데 물론 1%도 작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하나니까 내가 1% 될 수 있잖아요. 1%인데 그러면 내가 그럼 내년에도 1%고 내후년에도 1%냐? 절대 아닙니다. 누적 확률이에요. 내년에는 2%, 내후년에는 4%, 내년에는 4%, 1% 늘어나요. 그래서 자기 수명을 제가 외람된 말씀이죠. 제가 나이가 올해 7쯤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생을 한 40년 잡으면 130년 40년 잡으면 제가 꽈리가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이게 터져서 잘못될 가능성이 40% 남은 예상을 따지면 그렇게 그럼 40%는 굉장히 겁나죠. 그러니까 젊으면 젊을수록 발견되면은 어떤 치료의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 동맥류가 생겼을 때 1%라는 이야기였어요. 이 동맥류는 작년에 찍었어도 있었을 겁니다. 재작년에 찍어도 있었을 거고 보통 한 5년, 10년 자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나는 1%가 아니고 5%라는 5%. 그죠? 계산해보면 그렇죠. 이분이 50세 그리고 만약 80세까지 산다. 그러면 기대 수명까지 팔릴 확률은 1% 곱하기 30년. 30년 남았잖아요. 30%. 그리고 예상 시점 5에서 10년 정도 전에 발생됐다 하면은 한 5에서 10%. 더하게 보면 35에서 40%. 그러니까 당신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당신의 어떤 다른 병 질환이나 다른 것 때문에 말고 이것 때문에
장애를 안거나 돌아가실 확률, 터져서 잘못될 확률이 35에서 40%라고 계산이 나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터졌어요. 8년 내동맥류, 주 50불명이고 이분은 혈압 당뇨도 없습니다. 굉장히 건강했어요. 술, 담배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매일 자전거 타고 운동하고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 근데 이런 분들도 동맥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나는 뭐 건강하고 진짜 뭐 항상 공산 먹고 나이도 나는 뭐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하다. 술, 담배도 안 했고 가족력도 없고 뭐 위험들도 없는 것 같다. 뭐 나는 뭐 내동맥류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 아니냐.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왜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가 내동맥류로 터졌고 형제 중에서도 내동맥류가 발견된 분이 계시고 본인은 건강검진을 했지만 뇌혈관 검사는 안 했던 겁니다. 간과했던 거죠. 가족력을. 가족력이 있으면 다 해야 돼요. 근데 왜 교수님 가족력이 있으면 왜 동맥류가 그럼 유전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족력하고 유전성 질환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유전은 엄마 뱃속에서 그 유전자를 가지고 그 병을 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이 내동맥류는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가족력이라면은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가 같이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비슷하고 습관도 비슷하고 아버지가 담배 피면 아들도 담배 피고 어머니가 술 마시면 딸도 술 마시더라. 그래서 병도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혈관 검사를 안 하고 뇌 검사를 했는데 없었는데 왜 내가 뇌동맥류입니까? 오진 않으니까 하시는데 뇌혈관 검사를 해야 돼요. 단순한 엑스레이나 CT로는 절대 안 보인다. 뇌혈관 검사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뭐 CT, 혈관 CT나 MRI 같은 걸로 해야 되고 만약에 발견된다면 아까 혈관 내시경 하시죠. 내시경으로 실제로 확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 찍어서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됩니다. 건강검진을 매년 하셨어요. 다른 분이. 그리고 뇌관리 검사도 2년에 한 번씩 했고, 단순 CT나 MRI, 그때 이상 없었죠. 근데 올해 내동맥류 파열로 장애를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 CT나 엑스레이는 절대 보지 못하고 뇌혈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항상 찾아오는 게, 근데 나 작년에 MRI 찍었는데 왜 내동맥류를 발견 못했냐? MRI만 찍었기 때문에. 저는 만성두통입니다. 많으세요. 만성두통이고 다른 병원에서 MRA, 혈관, 뇌혈관 MRI를 찍으셨어요. 소견서에 뇌동맥류고 인터넷 찾아보고 절명하고 오십니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지는 뇌동맥류, 터지지 않는 뇌동맥류 따로 구분되어 있고 관리만 잘하면 꼭 수술이 능사가 아닙니다. 안 터지고 평생 잘 사실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서는 80세 어르신인데 한 10년째 제가 보고 있는데 머리에 1cm 정도의 뇌동맥류를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분 의학적으로만 따지면은 크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만 워낙 그 어머님이 완고하셔가지고 난 머리 치료 안 하래. 나 그냥 혈압 관리만 하고 잘 사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불안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분 보면은 소견서는 뇌동맥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뇌동맥류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병원이고 3차 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병원에서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꽈리처럼 보이는데 저렇게 보인다. 꽈리 아니야. 동맥류 아니야. 동맥류 좋으니까 그 동맥류만 보고 겁이 나가지고 그분들이 막 진짜 얼굴이 하얘져서 오세요. 하지만 보니까 이 혈관이 나가는 부위가 안 보이면서 밑둥우리만 동맥류처럼 보였던 꽈리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다른 병원에서 꽈리라고 보면은 한 3분의 1은 꽈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처음 받았던 검사 소견서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전문가 찾아와서 검사 받아보고 확진 받으면은 또 마음 편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는 만약에 동맥류 발견됐다 치료를 해야 된다. 잘라내지 못합니다. 막아야 되죠. 이렇게 클립, 우리 빨래찌개 같은 게 있습니다. 혈관을 찝는 게 있어요. 찝는 걸로 동맥류를 찝는 방법. 제가 수술하는 모습도 있고요.
이렇게 실제로 동맥류가 있으면 집어서 피가 안 가게 하는 겁니다. 수술사입니다. 실제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볼까요? 실제 뇌고 제가 직접 수술하는 영상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뇌조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 손으로 뇌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건드리는 등 안 건드리는 등 해가서 혈관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동맥류는 아주 깊숙하게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뇌라는 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 혈관이 나오지는 않아요.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가지고 이게 살살살살살살 달리면서 혈관을 이렇게 잡으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 자기 그 동맥류 보이죠? 이렇게 실제로 보입니다. 와리처럼 목소리. 그래서 그 동맥류에 목을 잡아버리는 거죠. 목을 잡으면서 피가 안 들어가게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술했고, 두 번째는 아까 수술은 머리를 여는 수술이고요. 머리를 열고 지금 들어가요. 근데 요즘은 또 기술이 발달해서 머리를 열지 않고, 우리가 치료의 목적은 뭘까요? 치료의 목적은 그 꽈리 안으로 피가 안 들어가게만 하면 돼요. 그게 목적인 목적입니다. 꽈리 안으로 피가 안 들어가기만 하면은 걔네가 터지거나 커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겉에서 묶거나, 아까 찢거나, 속에서 메꾸거나, 우리가 이 때우듯이 충치 생기면 가위로 때우잖아요. 그렇죠? 빈 공간을 금으로 때웁니다. 지금 저렇게 시커먼 걸로 때우는데 이게 백근 코일이라는 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금으로 때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 내시경을 통해서 금으로 때운다, 안쪽으로. 이거 머리를 열지 않고 하는 수술입니다. 실제 혈관 내시경, 혈관 카테터라고 하는 관이었는데 혈관 안으로 동맥류 저렇게 물관대로 넣어가지고 금을 채우는 실태. 점점 채우면서 시커멓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머리를 열지 않고도 우리가 그 꽈레를 치료할 수 있다. 시커멓게 채우면은 나중에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면 이 꽈리가 발견되면은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터져서 오셨으면은 고민이 없어요. 터져서 저한테 오셨으면 고민거리를 던지지 못하면 왜? 무조건 수술이죠.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 치료 안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돌아가시기 때문에. 장애 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터지면 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만약에 터지기 전에 그냥 우연찮게 발견했다 그러면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치료를 할 거냐? 둘 거냐? 왜 그런 고민이 생길까요? 치료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병의 위험성도 있지만 이 치료, 아까 수술한 거 보셨잖아요. 굉장히 세밀한 수술이 하지만 아무리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도 치료하고 나서 나빠지는 경우가 5% 정도 있습니다. 100명 수술하면 95명은 수술 전 수술로 똑같은데 5명은 수술 전보다 못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위험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 %, 이건 전 세계 전국의 평균치예요. 5%. 이 치료의 위험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건드리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거리가 되고 요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터지지 않게 발견되면. 그래서 치료의 위험성과 우리가 이 병 자체의 위험성을 저울질을 하게 돼요. 저울질. 당연히 아까 그 50세 남자분 있죠? 그분 우연히 발견된 분, 우리가 계산했던 분, 그분이 한 35에서 40% 터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평생. 그러면 이 치료 위험성 5%보다는 훨씬 더 이 병 자체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에 무게를 둬야 되죠. 당연히. 왜? 언제 터질지 모르고 이 치료의 위험성보다는 내가 이 병을 치료를 안 하고 있었을 때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젊은 치료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동맥류도 아니고 동맥류처럼 생겼지만 검사상에서 동맥류가 아닌 걸로 판정이 됐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한, 좀 더 터지지 않고 좀 더 안전한 뇌동맥류다. 동맥류. 그러면 치료의 위험성은 5%지만
이 병의 위험성은 5% 미만으로 계산이 된다면 요거는 그냥 놔둬야 된다. 놔둬야 되고 그냥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병의 경중에 따라서 치료를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럼 또 한 가지 고민이, 그럼 내가 치료 위험성보다는 이 병의 위험성이 더 커서 치료를 결정했다. 그러면 내가 머리를 열어야 되느냐? 열지 않고 해야 되느냐?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만약에 치료를 해야 된다 생각했을 때 머리를 열자고 하면 여시겠어요? 안 열겠죠. 그렇죠? 머리를 되도록이면 안 열고 치료했으면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요즘 분들이. 왜? 머리 열고 나면 뭐 아파지고 그런 거 막 또 우리 생각나잖아요. 다 안전하고 다 잘 되겠지만 우리가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수술, 머리를 여는 수술과 머리를 열지 않고 하는 수술 고민을 하게 되고, 요즘 추세, 근데 예전에 이게 빨간색 선이 머리를 열지 않고 하는 수술, 파란색 선이 머리를 열고 하는 수술이거든요. 근데 해가 갈수록 머리 여는 수술보다는 머리를 열지 않고 하는 수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머리를 열지 않고 하는 수술이 기술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머리를 열었어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빈도에서는 우리가 그 순위를 따질 수 없겠지만 요즘은 머리를 열지 않고 하는 수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꼭 머리를 열지 않더라도 꽈리는 해결할 수 있더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타깝게 실제 사례고요. 왜 보여드리냐면, 근데 아까 막 작은 거는 잘 안 터진다 제가 말씀드린 좀 거기에 좀 모순이 될 수 있는데, 작은 것도 터질 수 있다. 진짜 적은 확률이지만 안타까운 케이스고 굉장히 작아요. 보통 우리가 뇌동맥류가 터지는 크기가 4mm예요. 4mm인데 2.5mm였어요. 미리 발견됐고 터지기 전에 발견됐고, 저한테 오신 게 아니고 진짜 유수의 병원, 막 진짜 들으면 다 아시는 유명한 병원에 ABC 병원에 다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추적 감사합시다. 작으니까 괜찮습니다. 추적 감사 내년에 봅시다.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병원에 가면 되는데 터져서 저한테 왔어요. 터져서. 그러니까 왜 터져서 저한테 왔어요? 이 지역에 사셨나 봐요. 그래서 터져서 안타깝게 왔더니만 1년 사이에 저렇게 커져버렸다. 그래서 추적 검사, 우리가 정기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그냥 몇 년 잊고 사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가 필요하고, 작은 것도 평생 잊고 사는 게 아니고 매년 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술 안 하고 약물 치료로도 낫는 뇌동맥류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그렇진 않아요. 무조건 오면은 어르신들이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약으로 치료되는 거 없으니까 약으로 될 것 같은데, 근데 약으로 치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정 부위만 있습니다. 이 부위는 이제 다른 부위인데, 뇌혈관이지만은 뭐 기저동맥, 추구동맥이라고 다른 부위고, 이 동맥류는 약물 치료로도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무조건 수술한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낫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다. 이분들은 약으로 그냥 잘 치료돼요. 수술 안 하고 잘 치료돼요. 치료 안 해도 되는 뇌동맥. 아까 말씀드렸죠? 바깥쪽에 있습니다. 작고 바깥쪽에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보면은 뇌혈관 검사를 보면은 저렇게 동그란 게 보이죠? 뇌동맥이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니까 요 붉은색, 빨간색 요게 머리뼈예요. 머리뼈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뇌동맥류가 머리뼈 안에 숨어 있고 그러면 이게 딱딱하니까 머리뼈에 딱 박혀있다 보니까 잘 커지지도 않고 잘 터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를 안 해요. 안 하고 지켜봅니다. 그래서 동맥류가 꽈리가 있는데 뭐 다 터지는 거 아니냐 뭐 겁나서 오시면은 우리가 그 혈관 혈관 내시경을 했던 검사인데 검사를 하자. 그러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안전한 뇌동맥류일 수 있으니까 하나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맥류가 저렇게 불룩하게 있지만 보니까 이 뼈가 둘러 지붕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터지지도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검사만 했으면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동맥류처럼 보여요.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는데 실제 보면은 머리뼈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보호되고 있더라 동맥류가.
그래서 치료 안 해도 됩니다. 만만치 않죠. 이런 경우도 굉장히 흉측하게 생겼지만은 치료하기 쉬운 케이스는, 측면은 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희한하게 생겼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봤던 예쁜 꽈리 모양이 아니고 불룩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치료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뇌혈관, 뇌동맥류 치료가 뭐 백금 코일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해서 어려운 뇌동맥류를 이렇게 치료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하건대 우리가 검사를 해서 발견됐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지만 이걸 발견됐다고 괜히 검사했는데 막 짜증만 부리시고 막 걱정만 하시고 이게 아닙니다.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 동맥류를 꼭 수술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함으로써 그 동맥류가 안 터지고 안 커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중요한 검사를 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의사 그리고 저 같은 전문가들이 동맥류가 발견되면 그런 혈관 검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말씀을 드리는데 막 바늘 넣고 간 넣고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공격적이고 내 몸에 뭔가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하지만 이런 동맥류,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뇌동맥류를 확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안전한지 무서운지 치료를 해야 되는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해야지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안 하고는 지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치료가 결정이 됐다면 그리고 치료를 해야 된다. 치료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치료와 추적 관찰 그런 우리 병의 위험성 치료의 위험성을 저울질해서 잘 선택해야 되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물론 전문가가 추천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기가 장단점이 있거든요. 머리 여는 수술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확실하고 재발도 덜하고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머리 상처가 나고 머리 뼈 열어야 되고 뇌도 손대야 되고 무섭죠. 하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잘 듣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뇌동맥류는 이 사람의 수명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이거 치료 못하고 다 그냥 놔뒀거든요. 일본에서는 예전에 다 실험을 했어요. 터진 사람들 그냥 가만히 시켜요. 그리고 동맥류 있는 사람들 젊을 때부터 동맥류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다 기록을 하면서 그 사람의 수명을 다 그리고 이 퍼센티지가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이 퍼센트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왔어요. 100명 중에 한 명 터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 수명일 수 있습니다. 왜? 터지면 30% 이상 돌아가시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맥류가 뭐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맥류를 치료를 잘했습니다. 잘했지만 그 치료가 끝이 아니에요. 치료를 하고 나서도 우리가 생명이 연장된 거지 이 동맥류가 왜 생겼냐면 자기의 수명을 결정짓기 위해서 혈관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막았다 해도 다른 데 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 수명대로 당신이 이렇게 안 돌아가시니까 안 되겠다. 또 다른 거 만들어야지. 이렇게 계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가 잘 됐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그런 재발 여부나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걱정이 많죠, 그죠? 꽈리 발견되면 이렇게 다 찡그리고 있습니다. 찡그리고 있고, 막 썩나 있고, 막 울고, 뭐 그냥 뭐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됐는데 터지지도 않을 때 이렇게 걱정만 많습니다, 그죠? 하지만 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관리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치료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요. 정확한 지식만 알고 계시면 그리고 뭐 지금 다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잖아요. 찾아오시면 됩니다. 말씀 듣고 이야기 듣고 하면은 좀 더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 몰랐을 때의 스트레스가 결국은 혈압, 병 완전히 근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잠도 못 주무시고 악순환입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짜증만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다른 뭐 암이나 그런 거 하고는 천지 차이죠.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다고 생각해서 아이고 내가 터져서 발견됐으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이거를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웃는 모습으로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